노인을 나누는 기준 같은 건 그 밤 설악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칼바람에 짓눌리고 산의 어둠에 시험받았을 뿐이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잔혹한 순간들, 지금 그 처절한 밤의 기록을 열어봅니다. 설악산 한복판, 영하로 떨어지는 가을밤, 77세의 노인이 사흘 동안 홀로 살아남은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선택과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기적 같은 7분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망난 노인네, 집 구석에나 처박혀 있지. 왜 나와서 생고생을 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설마 내가 길을 잃겠어? 오늘 이야기는 이 모든 상식을 뒤흔듭니다. 갑자기 그는 왜 설악산으로 갔을까? 2020년 10월 13일 새벽 4시, 서울 잠시에서 77세의 조모 씨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원래 계획에도 없던 등산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쌓여있던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를 밀었을까요? 그는 단 5분 만에 등산 준비를 끝냈습니다. 가볍게 챙긴 얇은 패딩, 랜턴, 보조 배터리, 그리고 아내가 싸준 새우튀김밥, 귤 3개, 사과 1개, 초코파이 2개. 그가 가진 건 이렇게 소소한 보급품이 전부였습니다. 오전 6시 50분, 동서울터미널에서 장수대행 버스에 몸을 싣고 오전 8시 40분, 설악산 장수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흘간의 생존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등산 당일, 지름길의 유혹에 이은 첫 번째 잘못된 선택입니다. 조 씨는 이날 11km, 약 10시간 코스를 목표로 했습니다. 장수대에서 귀때기 청봉을 넘어 한계령으로 내려오는 비교적 긴 코스. 하지만 그는 설악산을 20번 넘게 올랐던 베테랑. 자신감도 있었고 나름 몸 상태도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귀때기 청봉 너덜지대. 오후 2시가 지나면서 다리가 뻣뻣해지고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눈앞에 나무에 붙은 표지 하나가 나타납니다.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었던 마음. 저 방향으로 가면 지름길일지 모른다는 기대. 이 작은 선택 하나가 그를 3일 동안 설악산의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는 표지를 따라 1시간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점점 사람이 없는 계곡, 울창한 숲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되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체력은 바닥에 가까웠고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정말 잘못 들어왔다. 첫 번째 밤, 영하의 산속, 그리고 잠들면 죽는다는 공포. 오후 4시, 설악산의 어둠은 도시보다 3배는 빨리 내립니다. 그는 계곡을 벗어나 산기슭에서 나무숲을 모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영하에 가까웠고 차가운 바람은 두꺼운 패딩도 없는 그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휴대전화는 문자가 오기만 하고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소중해 그는 전원을 꺼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말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잠은 잠이 아니었습니다. 10분 자고 깨고 다시 떨고 또 깨어나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는 밤새 걸어야 했습니다. 밤새 걸어서 버텨야 했던 첫날, 그가 목표한 건 단 하나, 동이 틀 때까지 살아있기. 2일차, 먹을 것과 물, 그리고 체력의 급락. 아침이 밝고 나서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밤새 걸었다고 믿었는데 그 자리를 거의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계속 원을 그리며 헤맨 것이죠. 이제 남은 건 음식. 새우튀김밥 먹다 남은 것, 귤, 초코파이, 물. 그는 가능한 천천히 조금씩 나눠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날도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밤을 맞았고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지형은 가파르고 미끄러웠고 조금만 잘못 디뎌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상황. 결국 큰 나무 아래에서 배낭을 등받이 삼아 선잠으로 한밤을 버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밤, 몸을 에이는 추위, 기진맥진한 다리, 희미해지는 정신. 그럼에도 그는 버텼습니다. 3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0m 추락,
갈비뼈 파열, 그리고 환영. 셋째 날, 이제 혼자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다시 켭니다. 그러던 중 발 아래가 미끄러지고 그는 약 10m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 충격으로 갈비뼈 하나는 부러지고 하나는 금이 갑니다. 그는 더 이상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가족에게 미안했던 기억들이 스쳤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낙엽에 몸을 기대고 천천히 체온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3분, 기적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살아납니다. 한 줄의 문자. 119에서 긴급 구조를 위해 귀하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였습니다. 그리고 19분 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 한 통을 보냅니다. 현재 계곡에서 탈진 상태로 떨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문자가 설악산 백담 기지국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단 7분. 그런데 문제는 구조대 이름명은 이미 수색 중단을 결정하고 하산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보낸 문자 한 통이 그 이름명을 되돌리고 그의 위치를 좁혀 들어가는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 40분, 조명탄이 하늘을 가르고 적막한 귀때기골에서 수색대원들은 마침내 그를 발견합니다. 탈진한 몸, 부러진 갈비뼈.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77세 노인의 마지막 등불이 꺼지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늙은이 한 명 때문에 많은 분이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산은 절대 자기 멋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해진 등산로만 다니십시오. 가족에게 이동 경로를 꼭 알려두십시오. 그리고 119 앱을 반드시 설치해 두십시오. 그의 생존은 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포기하지 않은 의지, 그리고 119 구조대의 헌신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자 한 통이 만든 7분의 기적,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 돌아와 있습니다.